그럼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05페이지에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꼭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항상 기본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그래프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장에 대한 질서 이렇게 하고 균형점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나오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결국 이제 아까 논했던 것처럼 균형이 깨져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려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오로지 요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나머지는 요거에 대한 응용이야. 응용.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잖아. 둘 중에 뭐만? 하나만 변하는 경우야. 근데 한쪽만 변하는 경우 수가 딱 4개가지 경우 수가 나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 교과서는 수요와 공급의 4대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수요는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곡선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죠?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공급은 불변이야. 공급선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대로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균형 가격하고 이 균형 거래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상승하죠.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마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어. 어떤 물건, 치킨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잔뜩 많아졌어. 그 물건의 가격은 그 사는 사람 많아졌어. 많이 샀겠지. 그럼 거래량 기존보다 증가했겠지. 많이 샀으니까 거래량은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연상을 잘 해보셔야 돼. 균형 문제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우하향 수요 곡선과 부정 공급선을 잡아놓은 다음에 균형점을 잡아놓고 공급은 그대로니까 여기다가 영향 준 것은 없었다는 뜻이잖아. 수요만 영향 준 거죠. 증가니까 아까 어느 방향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럼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상승했지. 거래량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반대로 수요만 감소했고요. 공급은 그대로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사는 사람의 옷은 금융은 점점 하락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감소하지. 요거는 이제 수요만 변했을 때 논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은 이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서 아까 좌측으로 움직였었죠.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새로운 균형이 왜 생겼지? 기존보다 가격은 하락했고 거래량은 감소했구나라는 것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대로 수요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했어. 이거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었어. 그러면 수요 곡선을 영향 주는 것은 없었다는 뜻이죠. 공급을 영향 줄 거잖아.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하락하겠지. 거래량은. 아니 물량이 많아졌다니까? 시장에서 치킨 물량이 잔뜩 쏟아져 내려왔어. 그럼 가격은 폭락하겠지. 대신 거래량은 낮은 가격에서 많이 거래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증가가 일어나지. 이거를 처음부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 수요가 불변이니까 얘는 그대로잖아요. 공급이 증가됐지. 그럼 얘를 움직여야 돼. 아까 공급이 증가된 거 어느 쪽 움직여?
다 증가는 우측이야. 우측을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죠.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거래량은 기존보다 역시 증가된 걸 확인이 됐지. 얼마나 쉬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물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가격은 상승했지. 거래량은 감소했겠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익축을 움직여요. 가격은 상승과 하락으로 표현하고요. 거래량은 횡축을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량은 증가 감소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감소됐어요. 그럼 곡선이 얘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측 움직이면 여기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기존보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은 이제 수요만 변했을 때에 105페이지 하단부에 그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만 변했을 때 그래프가 106페이지 위에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균형에 대한 논리를 이동을 잡으면은 이 수요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수와 공급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 총 네 가지 요거를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해. 엄청. 왜 그러냐? 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봤더니 수요와 공급이 수요 공급 나중에 요약집에 이걸 표를 정리해 볼 텐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시장에서 관찰해 보면은 총 12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12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결국 요 네 가지에 대한 뭐다?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이게 나온 건데 여기가 이제 나왔죠.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왜 의미가 없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총 변하는 12가지 현상이지만은 그 중에 8가지 현상은 이걸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볼게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느 쪽 움직여서 곡선이? 그렇죠. 항상 이동을 잘 하셔야 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 공급 증가니까 공급은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움직였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크다면 이러한 형식의 문제가 올해 나온 거야. 이거를 이제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결과치에 대한 질문이 이제 5개 펼쳐졌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직감적으로. 상승, 거래량은 증가야 감소야 변하지 않았을까? 증가지. 이거는 원칙적인 방법은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하향 수요와 우상 공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죠. 어느 쪽 움직인다? 우측으로. 공급도 증가했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근데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공급 증가가 더 커? 우리 시험은 나중에 세 가지를 정복하셔야 돼. 가끔 가다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산수도 정복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를 정복해야 돼요. 국어가 안 되는 게 영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국어가 안 되는 게 그중에 국어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는 거니까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지. 그럼 수요는 이만큼 증가한 것에 비해서 공급은 요거보다 적게 증가시키면 돼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잖아. 기존보다 가격은 상승했고요. 거래량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 논리가 맞는 거지. 근데 현장에서 이 그림을 그려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인 면에서 딱 보니까 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이라고 상대적인 크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결과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잖아요. 몇 번과 똑같아?
네 가지 경우 중에 1번하고 똑같은 결과지. 그렇죠? 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수요가 10개 증가했고 공급은 5개 증가했다. 5개씩 상쇄시켜 버리면은 얘는 안 변하고 수요 증가만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무슨 뜻이냐? 둘 다 변하고 크기가 어느 게 크다 작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상대적인 크기가 주어진 것이 12가지 중에 8가지인데 그 8가지 중에 5개가 오늘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